안녕하세요, 비욘도로스입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 하락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갑자기 무언가가 잘못돼서 터진 사건이라기보다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꽤 오래 누적되어 있다가 그 압력이 한 번에 터진 결과에 가깝다. 23년, 24년은 주식과 크립토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해이다. 반대로 작년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웃었던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계속 시장을 흔들었고 금리 불확실성,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2026년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얹히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슈와 미국의 개입 가능성, 중국, 러시아 제재, 에너지와 석유 문제까지 같이 거론되면서 시장은 점점 위험 자산을 새로 사기 어려운 분위기로 바꿔갔죠. 중동 쪽 긴장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조합은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군사 리스크와 에너지 리스크. 이런 환경에선 자금이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새로운 위험 자산을 사기보다는 기존 포지션부터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죠. 일본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를 넘겼다는 뉴스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였고 그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 주식, 금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튀고 엔화 가치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 구조의 계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다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생각은 하나였는데 전망이고 나발이고 일단 줄이자.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팔렸습니다. 잘못돼서가 아니라 버티면 더 불리해지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힌 게 있는데요. 연준 의장 인사 변수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움찔하고 있죠. 중요한 건 연준 의장은 지금 금리를 몇 번 내리느냐 보다 앞으로 돈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시장에 먼저 각인시키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왜 케빈 워시 카드를 꺼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냐 이렇게 해서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의 핵심은 트럼프가 연준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중간 선거 전에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하고 감세와 크레딧을 동시에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유권자가 체감하는 부자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면 시장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고 달러 프리미엄이 손상되고 국채금리 폭등, 이건 트럼프에게도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케빈 워시이고요. 워시는 과거 QE 반대 이력이 있고 정치색이 였고 기술과 데이터 언어를 쓰는 인물입니다. 즉 정치가 연준을 흔든다가 아니라 AI와 생산성이라는 새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사는 금리를 당장 내리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대신 앞으로 돈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을 시장에 정당화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워시는 연준을 흔들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연준을 안 흔들고도 쓰기 위한 카드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과민 반응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주말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락은 대형 청산 이벤트였습니다. 리퀴데이션 히트맵을 보면요. 이더가 10억 달러 이상 청산되고 비트코인이 거의 8억 달러 청산, 솔라나가 2억 달러 청산되죠. 그 외 알트도 줄줄이 청산되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약 26억 달러, 정확히는 2.6 빌리언 수준이 시장에서 와이프되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는 어떤 구간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서 5분 만에 10억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지션이 청산되면 가격이 더 하락하고 추가 청산, 또 하락, 이렇게 청산 연쇄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시장 구조 문제인데요. 레버리지 과다와 오버히트, 과열된 포지션이 누적된 상태에서 조금만 밀려도 청산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거죠. 이 시장엔 아직도 10배, 20배, 50배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도박하는 거고요. 시장 메이커는 그런 사람들 포지션을 결국 태웁니다. 청산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죠. 그런데도 아직 학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쪽에서 레버리지 플레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레버리지 쓰던 유명 지갑들이 한때 수익이 1.42억 달러였는데 1.3억 달러 손실로 전환하거나 어떤 사람은 8,7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줄었다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은 저는 레버리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는 거의 확률 게임이고 내 돈이 아닌 돈을 쓰는 순간 그 포지션은 결국 마진콜을 부르고 청산은 시간 문제죠. 요약하면 이번 급락은 가치가 무너졌다라기보다 레버리지가 너무 과했던 시장이 한번 크게 세척당한 사건이다. 비트코인만 흔들린 게 아니라 금은 같은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자산도 동시에 크게 흔들렸죠. 금부터 얘기하면 금이 주말에 약 16% 급락했고 그 손실을 6.3조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교가 왜 의미 있냐면 전체 크립토 시장이 대략 2조 달러 수준인데 금 한번 크게 흔들리면
크립토 전체 시총급의 가치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을 보면 거의 한 캔들에 40% 가까이 털린 거죠. 은 시장 규모는 89조 달러 정도이고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큰 자산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변동성은 어느 시장에나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금은 플래티넘 등 귀금속과 일부 인덱스까지 합치면 주말 손실이 거의 10조에서 12조 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거의 미국 경제 시총급이 한 번에 흔들릴 정도로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주말은 크립토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자산군에서 변동성이 폭발한 주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2010년대 초반부터 16년간 주요 조정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총 18번의 주요 조정이 있었고 최악의 낙폭은 94%였습니다. 주요 조정들의 평균 낙폭은 54%이고요. 이번 조정은 126K에서 75K대 정도로 내려왔고 약 40%입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비트코인이 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으려면 가격이 약 67% 정도는 올라야 한다. 이건 단순히 저점에서 고점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을 얘기한 거고요. 하락률과 동일하게 40% 오르면 회복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2025년 초 관세 이슈로 약 32%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 이후 신고가까지 걸린 시간이 121일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베어마켓 구간에는 80%급 하락도 있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크립토해온 사람들은 60에서 80% 하락 살아남아 본 사람들이다.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사이클의 일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2011년에 94% 같은 미친 구간도 결국 회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0% 조정은 흔하고 40% 조정도 종종 나온다. 50% 조정 이상은 메이저 조정 구간이고 회복의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지난 16년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모든 조정은 100% 회복했다. 30-40% 조정은 대체로 2-3개월 정도를 거쳐서 회복해왔다. ETF와 기관의 매수 파워와 채택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회복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크립토 Fear and Greed 인덱스 히스토리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은 익스트림 피어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몇 번 오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건 MVRV Z스코어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가격과 실현 가격을 비교한 지표이고요. Z스코어로 표준화해서 위로 튀면 과열이고 아래면 저평가이다. 그리고 2년 롤링 MVRV Z스코어를 보면 현재는 마이너스 3 근처입니다. 이 정도면은 2015년, 18년 코로나, 2022년 베어마켓 그때보다도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표상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저평가 영역이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단에 가까운가 하단에 가까운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빨간 구간은 버블 매도 구간이고 파란 구간은 파이어 세일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파란 구간에 막 진입했고요.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모르지만 데이터적으로는 빨간 구간에서 사는 것보다 파란 구간이 더 유리하다. MVRB가 말하는 것과 레인보우가 말하는 게 결국 같습니다. 둘 다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처럼 가격이 바닥권일 때 들어오는 것이 130K, 150K 이야기 나올 때 올타임 하이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100K 넘고 또 신고가를 달성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또 분명히 강해지겠죠.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근거로 1000에서 10,000비트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의 최근 30일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30일 동안 10만 비트 이상을 매집했고 2025년 어느 시점에는 3.15 밀리언 비트코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3.3 밀리언 비트코인에 가깝고요. 즉 약 15만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했다. 그리고 2026년 1월 구간에서도 고래들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 구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국면에서 매도하고 레버리지는 청산되는 동안 2년에서 5년 이상을 보는 자금이기 때문에 주간 월간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구간을 기회로 보고 접근합니다. 이게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ISM 지표입니다. ISM이 50 이상이면 비트코인이 잘 나간다. 50 이하이면 비트코인이 약하다. 지금은 ISM이 눌려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동이 안 걸렸다. 이것은 2026년 중반이 가까워지면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MI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걸 주요 관찰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리포트인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온체인 지출이 지난 분기 합쳐서 2.6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전통결제 인프라가 이쪽으로 붙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작점이고 확대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격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선과 데이터선은 다릅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면 10만 달러 전형적인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 레벨을 못 넘으면 시장은 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불안 심리를 먼저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 조정에서도 이 심리선이 무너지면서 공포가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래 이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81K 북은 툴마켓 미니입니다. 이제 온체인 기준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시장이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가격이죠.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평균 얼마에 샀느냐를 데이터로 계산한 값이고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이 핵심 피벗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하락은 이 레벨을 깨면서 심리적으로 더 크게 보였지만 구조적으로는 아직 붕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닙니다. 그 아래가 70에서 75K 구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비 프라이스에 가까워지는데 의미 없는 가격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상 기관과 장기 자금이 실제로 개입했던 가격대입니다. MSTR의 평균 가격도 76K로 알고 있습니다. ETF 이후 구조를 보면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이 구간 아래에서는 강한 매수 방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잘못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크게 빠졌고 2100, 2200대까지 내려왔죠. 이럴 때는 단기 차트 한두 개로 볼 게 아니라 장기 가치와 채택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딱 하나의 레벨이 중요한데요. 지난 4년간 이더가 반복적으로 방어한 라인이 2100에서 2200 근처이다. 2022년 1월부터 이어진 주요 지지 테스트 구간입니다. 여러 번 깨졌다가도 다시 회복했고 여기서 반등하면 4000까지 갔던 사례가 반복되었죠. 그리고 정확히 2100을 찍지 않아도 이 라인 근처에서는 불스가 힘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촉매도 필요하고 유동성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대중화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표인데요. 도이치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 크립토에 대한 수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8에서 34세 청년층은 1월 24%에서 12월 18%로 35세에서 54세는 22%에서 15%로 이제 암호화폐 수용도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죠. 단순한 일시 조정이 아니라 신뢰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 피로와 규제 불확실성, ETF 기대감 약화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 모드로 돌아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가 그동안 크립토의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되기도 했었죠. 이번 하락은 청산 이벤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조정 후 회복했다. MVRV, 레인보우, 고래매집 같은 데이터는 지금이 과열보다는 저평가 쪽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더는 2100에서 2200 주요 지지선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재정 조언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비중을 추가하지 않으면 다른 구간에서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타임 하이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눌린 구간이 심리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하지 말고 데이터와 확률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20K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상단보다 하단에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지금은 공포가 극단으로 갔고 변동성이 극단으로 튄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이 항상 그랬듯이 레버리지가 씻겨나가고 장기 자금이 다시 가격을 잡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로 돌아오겠고요. 비욘드로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